자,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또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죠. 오늘 5월 월말 결산 비사이드 한번 가볼 건데요. 언제나와 같이 3위 공명 얘기하고 한 명씩 한 줄평, 두 줄평, 세 줄평, 네 줄평 얘기해보면서 오늘 비사이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곡부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프티의 푸키. 지난 앨범 타이틀곡이었던 SOS보다 수록곡이었던 그래비티가 훨씬 반응이 좋았었는데 그걸 고려했다면 큐피트 파트 3인 푸키가 아닌 다른 곡을 타이틀로 써야 됐다. K-팝 유행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미 이지 리스닝은 대세에서 멀어진 지 오래다. 그나마 지난 앨범은 수록곡 퀄리티가 정말 좋았었는데 이번 앨범은 수록곡 큐레이팅도 아쉽다. 문샤넬이라는 괴물 멤버를 데리고 있다면 그래비티라는 아무 그룹이나 소화할 수 없는 멋진 곡으로 활동하는 게 이 그룹에게 더 도움이 되는 선택일 것이다. 조금은 기대했던 약간은 메가리가 없는 신작 푸키. 가창에 다이나믹이 없어 힘이 빠진다. 차하다라고 대변되는 초고음역이 쏟아진다. 초고음역만 쏟아진다. 장점이 뾰족한 것만큼이나 단점이 없는 작품도 곧 평가받을 가치가 있다. 피프티는 항상 흠잡을 구석이 없는 음악을 시장에 지급함. 다만 데뷔곡이었던 큐피드 이후로 뾰족한 히트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후렴에 고춧가루를 좀 더 뿌려봐도 좋겠다. 수록곡 중 퍼펙트 크라임은 더블 타이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곡발을 자랑하니 함께 들어보길 추천함. 다음 101인의 143. 아쉽긴 한데 백예린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 사람의 음악적 고점이 얼마나 높은지 알기 때문에 싱글로 나온 이 한 곡만 듣고 이렇다 저렇다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 물론 이 정도 무게의 곡들로 정규를 만든다면 그땐 팬의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아쉽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인트로에 풍경 같기도 카우벨 같기도 한 퍼커션이 아주 즐겁다. 단순한 리듬 사이를 유려한 가창이 넘나든다. 유려한 가창은 마치 세션의 일부처럼 들리며 녹아들어서 브러스나 퍼커션들의 귀를 기울일 여유를 준다. 다만 세상에 비관적이고 스스로에게 더 염세적인 나는 이 사람의 자기애가 버겁다. 뮤비 때문이라도 두 번 듣고 싶지는 않은 노래. 나른한 밴드 사운드를 내세웠던 전작들과 다르게 DJ와 함께하는 R&B 기반의 음악을 가져옴. 누가 뭐래도 백예린은 노래를 겁나 잘하는 보컬이고 장르가 바뀌어도 여전히 날카로운 가창을 들려준다. 노래도 이 정도면 듣기 좋게 잘 뽑았다고 생각함. 요즘 느조시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솔직히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트랙에만큼은 이 수식어를 안 붙일 수가 없다. 좀 갈리네요. 다음 데이식스의 Maybe Tomorrow. 생각해보니 데이식스의 곡들 중 이 곡처럼 멜로디를 리드미컬하게 풀어내는 곡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데이식스 곡풀의 다양성을 넓혔다는 측면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곡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해보면 데뷔 10년이 넘은 아티스트가 아직도 음악적으로 확장할 필드가 남아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다. 데이식스는 앨범 단위로 커리어를 쌓는 밴드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코멘트는 하지 않겠다. 앨범 주세요. 3위 아무리 장사 속이라고 말해도 이들은 여전히 청자를 이야기로 끌어들인다. 집요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떼창을 유도하고 손을 내민다. 어찌됐건 응원과 격려의 정서를 이토록 끊임없이 노래한다는 건 대단하다. 놀라우리만치 효과적이고 지독한 셀링 포인트랄까? 범대중적 인지도만으로 따지면 데이식스는 최근 밴드 씬에서 가장 핫한 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런 전제를 깔고서 얘기하자면 이 노래는 좀 아쉬움. 굉장히 무난하고 쉽게 들을 수 있는 노래인데 지난달에 리뷰한 고추잠자리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더 대단한 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퀄리티랑 별개로 데이식스가 불행을 노래하면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듦. 작년에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아직 정산을 못 받았나? 호호. 그렇게 싫으신가요? 다음 로꼬의 랜덤 서머 나이트. 로꼬와 DPR 크림이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때 꽤나 기대했는데 상상도 못한 스타일의 곡이 나왔고 그 방향도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진다. 이 두 아티스트의 그간의 작업물들을 생각하면 꽤나 아쉬운 편에 속하는 곡이다. 힙합의 전성기가 지나간 이후로 아티스트들의 폼도 동반해서 하락하는데 과연 우연일까? 이 공인 가장 무해한 표정을 가진 래퍼 1위. 애슐리에 가면 먹을 수 있는 요거트 푸딩처럼 후루룩 넘어간다. 적당한 타이밍에 들어오는 적당한 톤과 무드가 듣는 사람에게는 적당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음악은 결국 수학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 이 곡처럼 취향에 따라 미친 듯이 귀 기울이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음악이 있다. 그렇다면 굳이 방망이처럼 깎아낼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올해 여름밤에 밤거리를 걸을 일이 생기면 나는 이 노래를 떠올릴 것 같다. 인트로의 편곡이 꽤 근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토튠 걸린 싱잉랩이 나오는 순간 불쾌감이 확 느껴짐. 큰일 난 것 같은데? 나만 계속 매운데? 이런 알러지적인 감상이 드는 걸 보면 싱잉랩은 진짜 최단기 퇴물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3의 개인의 의견입니다. 오토튠 빼버리고 보컬 볼륨 낮추고 좀 더 반주를 즐길 여지를 남겨줬다면 훨씬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노래가 끝남. 인스트루멘탈 버전 극구합니다. 다음 현아의 못. 노래가 큰 히트를 칠 만큼 임팩트가 강한 건 아니지만 곡과 뮤직비디오를 감상하는 내내 현아는 현아라는 생각이 들었다. 곡이 아쉬운 것과 별개로 결과물의 퀄리티가 기대 이상이라 좀 놀람. 프로덕션은 명확하고 그 방향은 일관됐다. 내러티브는 단순하지만 그만큼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그걸 표현한 아티스트는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게 이 곡을 매우 깔끔하게 소화해냈다. 이게 바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인가? 섹시 퀸 포지션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수. 다만 이번에는 퍼포먼스를 제외한 음원만의 파괴력에 약간의 개인
개인적 의문부호가 붙는다. 다소 순둥하게 들리는 가창과 쫀득함이 아쉬운 랩을 듣고 있다 보면 내가 얼마나 자극적인 요즘 음악에 익숙해졌는지 깨닫게 된다. 줄거리를 보면 헤이터들한테 한 방 먹이는 내용인데 솔직히 현아는 최근 대중의 관심에서 꽤 멀어진 것 같고 팬이든 헤이터든 둘 다 별로 없는 상태인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하게 들림. 내러티브의 어색함을 눈치고 넘어가기에는 곡의 퀄리티도 그냥저냥이다. 뻔한 전개와 흡입력이 떨어지는 후크 때문에 듣고 난 직후에도 귀에 남지가 않음. 여러모로 애매한 싱글. 댓글 반응 난리 났거든요 지금. 감당 되시겠어요? 다음 보이 넥스트 도어의 I Feel Good.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간 곡이다. 개구져야 되고 치명적이어야 되고 귀여워야 되고 잘 놀아야 되고 이 모든 걸 다 담기엔 곡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앞서 얘기했던 현아와 비교되는 지점인데 차라리 현아처럼 방향성이라도 심플하게 잡았다면 훨씬 좋게 들었을 것 같다. 이 곡을 들을 바엔 단순해도 듣는 맛이 있었던 블락비의 곡을 듣겠다. 아쉽다. 날 따라해봐요를 들고 오다니 오늘만 알러뷰에 거칠지만 신선했던 느낌이 없다. 무해한 장난꾸러기들에게 어줍잖은 반항기가 생긴 기분인데 반항심에 한다는 게 어른들과 다를 게 없는 기분. 그래도 차라리 신이 나는 노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은 한다.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말 앞뒤로 현생의 힘듦이나 청춘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 내 마음이 가는 건 이런 가벼운 마음과 신남이지 애매한 공감이 아니어서인지도 모르겠다. 오늘만 I Love You를 지난 4개월간 아주 즐겁게 들어왔던 터라 후속타가 매우 기대되던 상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전형적인 남들 음악으로 컴백해버림. 덮어놓고 기분이 좋고 이유 없이 흔들어 제끼다가 갑자기 자기 혼자 화를 내면서 노래가 마무리됨. 성공을 맛봤으면 동어 반복을 좀 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 아쉬움. 다음 진의 Don't Say You Love Me. 개인적으로 기승전결이 명확한 곡을 선호하는지라 이런 류의 소위 말하는 흘러가는 곡은 취향이 아니다. 취향과 별개로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곡이 진의 보컬리스트적인 장점을 꽤나 많이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여전히 진의 아티스트로서의 능력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곡은 진의 앞으로의 커리어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좋은 역할을 해줄 거라 생각한다. BTS 멤버들은 각자가 굉장히 다른 결을 들고 온다고 해야 하나? 지난번 J-Hope에 이어 꽤나 재밌다. 1절만 듣고는 조금 심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반드시 끝까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 BTS 솔로곡 중에는 구린 음악이 하나도 없었다. 다 찾아들을 정도로 팬은 아니라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내가 들은 음악들은 다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었음. 진의 이번 노래도 그러한 기조를 충실히 이어가는 노래라고 생각한다. 미니멀하고 빈티지한 비트 위에 얹힌 진의 목소리가 듣기 좋음.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할 만한 장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퀄리티로 꾸준히 내주면 덕질할 맛이 날 것 같다. 아미는 한번 피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에요. 솔직한 감상입니다. 다음 육성재의 거짓말. 나비잠의 커플링곡 같은 느낌이 든다. 사실 B2B에서 보컬 서열 4위이다 보니 형들에 비해 스포트라이트를 그간 못 받아온 편인데 가끔 커버 무대 같은 걸 보면 B2B 멤버들과는 다른 결로 매력있게 노래를 잘한다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었다. 특히 김동률 노래를 부를 때 그랬는데 이런 곡으로 나온 걸 보니 김동률보다는 버즈 노선을 택한 것 같아서 아쉽긴 하다. 쇼츠에서 보고 빵 터졌던 노래. 흠잡을 수 없는 단단한 가창을 무기로 오마주라는 것이 폭발한다. 다만 즐거움이 끝난 뒤엔 남는 게 별로 없었다. 촬영 끝나면 바로 코너 가서 가난한 사랑 부르겠습니다. 버즈를 레퍼런스한 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지는데 따라할 부분은 따라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는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보여줬어야 했다고 봄. 남자를 몰라를 안 듣고 이 노래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뭘지 나는 잘 모르겠다. 비교 대상이 너무 고타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백현의 엘리베이터. 특히 SM 아티스트들이 SM을 나간 이후 곡 퀄리티가 소위 말해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정도면 꽤나 선방했다. SM에 있을 때의 솔로 커리어와 비슷한 결의 음악들로 디스코그래피를 착실하게 잘 쌓아나가고 있다. 음악 외적인 부분으로 시끄럽긴 하지만 오히려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묵묵하게 꿋꿋하게 커리어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 가만 보면 자기 관리도 잘하고 팬 소통도 많이 하고 입덕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왜 자꾸 타디스 생각이 나지? 기시감은 아티스트 개인의 매력으로 조금은 아쉬운 장르 특유의 톤은 퍼포먼스와 완성도로 가려내고 장르의 특징을 정석적으로 밟아나간다. 가사가 좋다. 상대방을 짝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 빌딩을 헤매는 상황으로 묘사했는데 꽤 근사한 비유다. 그치만 편곡과 멜로디의 매운맛이 부족해서 두고 듣진 못할 듯. 다음 세이수미의 베케이션. 2분짜리 노래가 쏟아지는 요즘 시대에 전주만 1분이라니 지루해 죽을 뻔하지 않았고 귀가 매우 즐거웠다. 나른해 보이면서도 속은 꽉 찬 로큰롤 사운드에 기타와 베이스 노트는 약간 컨트리 느낌도 나고 로큰롤 음악치고 꽤나 신선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간주의 기타 솔로 부분도 라이브로 들으면 귀를 가슴 폭발할 듯. 다만 가창에 나오는 부분은 그에 비해 매력이 떨어진다. 김한주의 피처링도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다. 웬만한 댄스곡보다 흥겹고 어깨를 들썩이게 만든다. 대신 한 손에 위스키 한 잔 들고 있어야 할 것 같음. 정말 내 뇌에도 방학이 필요해. 전작 정규 앨범인 더 라스트 띵 레프트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에 준하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치만 이상하게 세이수미의 음악은 항상 뇌를 빼고 즐겁게 듣게 된다. 이번 EP도 자세히 뜯어보면 별로 대단할 게 없다. 나른한
보컬과 경쾌한 기타 리프를 따라가다 보면 러닝타임이 끝나 있음. 댓글을 보면 B사이드에도 별점을 매겨달라는 요구가 종종 있는데 이런 작품은 별점을 매겨버리면 오히려 내 감상평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운전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길 추천함. 유일한 극찬이지 않나? 정말 편향적이에요. 다음 캐츠아이의 난리. 내가 생각하는 다국적 걸그룹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전직 현직 걸그룹 통틀어 이 곡을 캐치아이만큼 소화할 걸그룹은 한 팀도 없을 것이다. 가사라든지 몇몇 부분에서 항마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그 모든 단점을 상쇄시켜버린다. 나올 거 다 나왔다고 생각했던 아이돌 시장에 이런 신선함 매우 반갑다. K-팝 고인물들이 좋아할 만한 재미있는 곡 하이브 풀매수 진지하게 고려 중. 다국적 걸그룹은 수위 제한이 없군요. 근데 그래서 속이 시원하다. 후크는 매력적이고 완성도도 깔끔하다. 뮤비와 함께라면 조금 괴랄하긴 함. 근래에 그룹 이름을 붙인 노래 중에는 가장 좋은 듯. 타이가의 몰리가 생각나는 나는 좀 옛날 사람이겠지? 팝이라기에는 한국 맛이고 K-팝이라기에는 미국 맛인 특이한 트랙. 비트가 찰져서 듣기에는 좋은데 한국 대중들한테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함. 뮤비 댓글 보니까 가사가 덜 떨어졌다고 까는 영어 댓글이 엄청 많던데 나는 Like Jen이나 이거나 또이또이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안 됨. 뉘앙스의 문제인가? 영자랄 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자, 19회 방학간 팀 토모다치의 조회수가 어느새 1000만이 넘었더라. 슬라피에서 보여준 모습도 너무 신선했고 씬에서 오랜만에 기대해볼 만한 개성 있는 팀이 나와서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AOMG에서 이 친구들을 리듬 파워를 만들어버렸다. 음방에서 춤추는 모습은 너무 애잔해서 계속 볼 수가 없었다. 못 본 척 해줄 테니까 리듬 파워 같은 거 시키지 말고 원래 잘하던 걸로 다시 앨범 내자.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라고요? 끝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돼 여기다가. 아 진짜 좋습니다. 전작들 들어보니까 멀쩡하게 힙합 잘하던 양반들이던데 왜 이런 선택을? 노래가 활기차고 B급 감성인 게 흡사 마이티마우스 같은 느낌이 나는데 요새 힙합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팝클릭을 한 것이 아닐까 혼자 짐작해봄. 안타깝게도 구성, 전개, 멜로디, 편곡이 전부 평이해서 K-팝 한 우물만 파던 팀들과는 절대 비빌 수 없다고 생각함. 더 절치부심해서 나오든가 아니면 원래 잘하던 걸 계속하는 게 맞겠다. 자, 5월 월말결사 B사이드 B파트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한 줄평, 두 줄평, 세 줄평, 네 줄평 해보면서 또 짧게도 말하고 길게도 말하고 정말 못되게도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음 달 6월 월말결산도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좋습니다. 좋아요.